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머니투의 방송 건설 부동산 부장 이근호입니다. 부장님, 네. 너무 어두운 뉴스만 전달하니까 답답하다. 시청자들한테 좀 재밌는 뉴스를 전달할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참 밝고 긍정적인 뉴스를 찾기는 일단 어려웠고요. 제가 피드백을 한 분한테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앞에서 강제 유튜브를 열게 해서 구독을 누르게 했다는 분께 톡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빼고 38명만 감사하다고 해서 좀 서운했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분께도 물론 당연히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재밌는 애드립을 한 거였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모니터링도 열심히 해주시고 찐 구독자가 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할 말이 좀 많아서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청약시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미계약이 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이미 분양한 단지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할인 분양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좀 2달째 되고 있는데 지금 청약시장이 열렸던 건 지난달이겠죠, 당연히. 우선 청약시장부터 보면 1월에 분양받은 4개 단지가 대표적인 4개 단지가 있는데 1순위 청약 미달률이 가장 적은 게 38%, 가장 많은 건 98.8%라는 참담한, 그나마 이제 38%를 기록한 단지, 이게 여기서 청약 미달률이니까 62%만 청약을 한 거겠죠. 그 단지가 바로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A20블록 대광 로제비앙 2차인데요. 지난해 2월에 사전 청약을 했을 때는 19대1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거든요. 그 단지가 지금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6대1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저도 2021년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사전 청약을 하려고 이제 신도시 후보지를 막 꼽아보면서 저희가 널려던 파주 운정도 보니까는 경쟁률이 그때 엄청 났었는데 확 떨어졌더라고요. 최근 2, 3편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우리 PD님이 찐 실수요자시네요. 여기저기 정말 불장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만을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 PD님처럼 이 사전 청약이 정부 입장에서 이런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그러면 3기 신도시 공급하는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를 사전 청약을 받아서 이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자라고 차원에서 다시 시행한 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PD님처럼 무주택자들은 뭐든지 잡아야 한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 외곽도 사전 청약 때 청약을 할 정도로 몰려가게 만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부동 시장이 죽다 보니 자연스럽게 줄게 됐네요.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 익산 부송 대시양은 각각 청약 미달률이 78.7%, 83.5%였고, 서산 해미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하 에듀타운은 98.8%로 청약 미달이 됐는데 사실상 한두 명 오고 거의 안 왔다는 거겠죠. 여기는 1.2%가 그러면 그렇죠. 청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둔촌주공마저도 계약률이 60% 후반대일 정도니 시장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처럼 이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이 분양을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동산 플랫폼 중에 하나인 직방이 이제 2월 분양 예정 물량을 집계를 했는데 16개 단지 9,92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일단 통계는 내놨습니다. 이거 자체는 작년 2022년 2월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든 일단 수치고요. 문제는 이마저도 예정 단지일 뿐이지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가 분양을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현장이 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분양을 연기하는 사업장도 많아서 분양은 상당히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분양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빌려가지고 땅도 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없이 이렇게 분양을 미루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비용은 더 나가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결국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행이익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시공사는 시공이익이 있고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럼 내가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사업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분양 타이밍이 언제냐. 잘 잡은 분들은 그나마 선방해서 계약률 60%에 나머지 40%는 공사를 해가면서 미분양을 판촉해서 그거로 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망하는 거죠.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도 12월 미분양이 그 전월에 비해서 10,000가구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청약 미달률이 엄청 높단 말이죠. 그럼 1월에도 미분양이 엄청 쌓여서 1,000가구에서 2,000가구 사이에서 미분양이 또 생겼겠죠.
하겠죠. 그럼 2월 달에 분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순위 청약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인허가 측면에서도 지금 변수가 생긴 게 그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건축 심의를 좀 강화하고 신규 접수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보류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자체에서도 느끼는 위기감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양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분양을 하고 싶어도 지금이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승인을 안 해주네? 그러면 뭐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분양을 한 단지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계약률이 50%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들어온 실제로 공사할 자금도 부족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계약률이 5% 미만이에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아예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계약률이 심각하게 한 자릿수 미만일 때. 근데 계약을 했는데 30-40% 돼요. 접을 수는 없고 30-40명에게 계약 이미 그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계약금까지 돌려주면은 이거는 정말 시작부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분양한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도 동시에 할인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할인 분양도 결정하기 어렵고, 이 또 금융 조건이라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분양가의 10%인데 그걸 5% 이내로 낮춰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중도금을 대출해주면서 무이자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요거를 제시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은 얼마 안 들어요. 1,000만 원 내외에서 계약금만 내고, 그러면 중도금은 분양하는 기업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까지 다 내주면서 잔금 내기 직전까지만 중도금을 다 내줘요, 기업이. 그러면 입주가 앞두고 잔금을 내야 된다? 그럼 그거를 전세를 내주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세를 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도록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유도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시장이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미분양이 때 왜 16만 가구까지 늘었다고 했죠? 그때 모든 그 기업들이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수도권 외곽에 미분양 아파트 수세 채를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전세를 돌리셨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짭짤하게 재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침체를 겪다가 경기 회복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제 할인 분양을 한 대표적인 단지로 안양 덕촌지구를 재개발한 평촌 센텀퍼스트가 요새 한참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이제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저 정도 가격이면 그냥 이거 옆에 있는 아파트 1년의 아파트를 사고 말지? 약간 이런 심리를 갖게 만들 정도로 분양가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청약 경쟁률이 0.3대 1이었어요. 조합이 결정을 내리죠. 이거 할인 분양 해야겠다 해서 긴급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를 10%씩 낮춥니다. 그래서 결국 분양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사 기준으로 하면 최고가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9억대 아파트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단지도 둔촌중국처럼 후분양을 하면서 실기를 한 대표적인 또 케이스거든요. 분양가를 높여받아서 조합 분담금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허그가 분양가를 통제하니, 분양 승인을 무기로 통제를 하니 그럼 후분양을 하자. 그래서 후분양을 하다 보니 분양 시기를 놓쳤죠. 이 단지가 원래 2020년 초에 그 선분양을 하려던 단지인데 지금의 분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선분양을 했으면 대박을 쳤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수백 대 1의 로또 분양 단지라고 사람들 몰려들었을 거고, 그 비슷한 시기에 후분양했던 강동구 더샵 파크 솔레이유, 마포더 클래시는 저번에 언급을 했었고요. 부산 남천자이도 무순위 청약을 했거나 무순위 청약할 정도로 후분양 단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올해도 후분양 단지가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분양 경기가 좋을 때 분양가를 높여받으려고 고민했던 단지들이 다른 데 후분양하는 단지들이 많으니 우리도 후분양하자라고 해서 상도 푸르지오 클리베뉴, 브라이튼 여의도, 레미아 원 펜타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이미 공사비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는 계속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선분양을 할 필요 없죠.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냥 후분양 결정한 대로 꾹 왔는데 갑자기 꼬꾸라지니까 고민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한번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좀 확인해 본 단지는 이제 8월 입주 예정인데 8월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입주 대상자를 최소한 7월 이전에는 확정을 해야 그분들한테 동호수가 돼서 딱딱딱 입주해서 입주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5, 6월에는 해야 되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엄청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후분양 계획했던 단지들을 보면 되게 좋은 위치에 소위 말하는 수요층 타깃을 약간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단지들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경기가 꼬꾸라지고 상황이니 그러면 차라리 임대 후 분양 전환하자. 임대로 모집자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한 뭐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적정 시기에 분양 전환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면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집이란 건 노후가 되니까 그렇죠. 분양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른다는 걸 기대를 한다는 건 땅값이 그만큼 그걸 상쇄할 정도로 오르기를 기대해서 이제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의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이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입지에 있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생각을 했던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수도권 외곽인데 후분양해놓고 높은 분양가에 임대 후 분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교통도 좋고 교육 어떤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좋고 생활 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임대 살아볼 만한 곳이다. 하면 이제 후분양을 그 사람들이 임대를 살겠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위치가 좋다 보니 경기가 좋아지면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이게 그 셀럽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택이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 후 분양한 대표적인 단지가 한남동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이 있는데 거기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연예인, 맞아요. 정치인, 기업인들이 다 사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명인들이 모이는 곳 그런 가치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한남더일은 이제 당국대 부지 개발 사업을 했던 건데 4, 5년 전에 분양 전환했고요. 나인원 한남은 한 3년 전인가 그때 이제 3, 4년 전인가 이제 임대 입주했는데 이게 2021년 3월에 임대를 하다가 조기 분양 전환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살아나고 살려는 욕구,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양 전환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실제 분양 전환 당시에 분양가 상당히 높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알짜 살만한 곳이다. 네. 뭐 브라이튼 여의도라든가 레미안 원타페스 원펜타스 이런 데는 뭐 워낙 입지가 좋은 데라서요. 아마 임대 후 분양도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은 이게 그 시행사들이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임대 분양을 뭐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조합업 같은 경우는 임대 분양을 결정하기 쉽진 않아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 나 싫어 나는 빨리 정산하고 나는 나 분담금 다 빨리 해서 나 빨리 그냥 털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직후와 상당히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최근 분양 시장도 정말 심각합니다.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점점 없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확실히 소비자 우위 시장은 맞아요. 2008년 직후 미분양이 10년 가구가 넘어섰을 때 좋은 금융 조건을 활용해서 수도권 미분양 두세 채를 계약을 해서 전세로 운영하다가 이렇게 뭐 가치가 올라오면 재미 봤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랑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인구도 지금 엄청 줄고 있고 1륜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 시장마저 심각한 상황이라서 뭐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앞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대규모 수도권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가진 분들은 그걸 마치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면 3기 신도시 공급도 지금 뭐 약간 뭐 연장 뒤로 밀리고 보류되고 이러는 것처럼 공급 부족으로 결국은 다시 이어지고 다시 수도권 상승 사이클이 도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국토부 주택 정책 과장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정부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사이클상 공급이 줄어?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 그런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그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아니면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거는 서울 정비 사업 그리고 최근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나왔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그리고 조합 설립해서 그 시공사 선정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최소한 빨리 해서 2년을 했는데 착공을 해서 3년 후에입니까? 5년 후에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쉽진 않죠. 3기 신도시가 도심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것들이 지금 뭐 보상이 끝나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뉴홈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택 브랜드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공급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3기 신도시예요. 이게 또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착공해서 3년 후에 입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 정비사업보다 빠른 거죠. 그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을 얼마나 빨리 분양주택을 공급하느냐 그것들이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집값을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계속적으로 그런 공급 물량 관리 같은 걸 엄청 할 거예요.
뭐 지난 편에 예고를 했지만 밝고 긍정적인 뉴스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악이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한번 내 입맛에 맞는 뭐 그런 데 한번 찾아볼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로 선정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부동산 뉴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